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기금이 최근 2달간 삼성전자를 4천억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달 삼성전자 지분을 1,517억 원가량 매수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오늘까지 2,910억 원 규모를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달 6만 원에서 이달에는 4만 원 선까지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인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이전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신약만 개발하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 플랫폼 기술로 초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벤처를 비롯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2, 제3의 알테오젠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내년 수주 물량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권 선사들의 대규모 컨테이너선 발주까지 예고돼 있어 국내 업체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더불어 쌍끌이 수주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를 향한 글로벌 선사들의 발주가 이어지면서 조선 5개사의 수주 규모가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LNG 운반선 교체 수요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불황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조선업황 피크아웃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혼조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코스피는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2,48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고요. 또 바이오주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었습니다. 테마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이용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험해도 희망을 품은 종목들만 쏙쏙 골라주시는 분이시죠.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지난주 수요일 공략주였던 이 아톤이 바로 어제 방송 이후 4거래일 만에 상한가에다가 또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아톤 포함해서 최근 흐름 좋은 직구 종목들 점검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짧게 좀 초반에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직구로 해서 이제 또 제가 방송 말미에 생방송 공략주 이렇게 히든 종목 성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인데 아톤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제가 이제 제시드린 수익률 기준으로는 한 13%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넘어서면서 목표가를 넘어서면서 초과적으로 이제 총 34% 이제 좋은 모습 나왔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징검다리로 출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연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임팩트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방송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톤 일단 좋은 모습이었고요. 일단 우리가 방송 이후에 지금 하루 이틀 3일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었고 잘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상한가 손쉽게 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우선 이 시장 보시면은 시장은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의 어떤 그런 전환점 그런 부분은 좀 시기상조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수요일 끝났고요. 남은 게 이제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이렇게 이틀 남았는데 요 이틀 동안은 지수가 좀 상방 쪽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이제 초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여지는데 그 어떤 포인트가 차트적인 거에 있어요. 지금은 뭐 어떤 재료적인 그런 거보다도 자 우선 요런 자리들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있었던 요런 자리들을 일단 하회하고 있어요. 근데 바닥에서 여기는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죠. 이런 데서 이제 주가들이 한 번씩 이렇게 튀겨주는 자리예요. 이런 데 지지선. 근데 지지선은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런 건 아니고 바뀌었죠. 지금 여기를 깨고 주가는 여기에 있죠. 이랬을 때 이 어떤 지지대, 이 지지선이 지금은 이제 저항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흐름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방에서 일정의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 상승 패턴, 캔들 패턴인데 그게 바로 여기죠. 그죠? 일단 중립형 캔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를 잘 하나씩 풀어보면은 뭐 한자로 가운데 중자 요게 나오면서 이전에 어떤 주가의 흐름은 지금 하락을 이어졌죠. 하락을 이어오다가 요거 나오면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뜻이. 그러니까 누르는 힘 그리고 올리는 힘이 똑같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면서 추세가 정확히 요 지점부터 해가지고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양봉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뭇가지 형태로 해서 각도를 그리고 가죠. 그랬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 특히 내일 같은 날은 한국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는 꽤 큰 최소 2% 이상의 급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내일.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수요일 방송에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여기 지금 노란 색깔 보이시는 게 22평선이에요. 22평선.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을 이제 쭉 차고 가는데 22평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나서 그동안 이제 52평선, 12평선 위주로 이제 단기 흐름을 타면서 이제 가다가 얼마 전에 52평선, 12평선을 일단 무너졌죠. 근데 다시 한번 22평선을 지금 지지를 해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런 추세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럼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어떤 중요한 시세 분기점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점 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도 역시 지금 트럼프 관련된 효과라든가 머스크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집권을 하진 않았지만 미증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상승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반대로 시작점이 내일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다. 이따 저녁에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럼 이거는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상보다도 이제 시장을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어떤 이렇게 좀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점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 해가지고 다양하게 순환매 이뤄가면서 이제 또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죠. 트럼프 지금 원전은 이제 많이 갔죠. 그리고 가상화폐, 가화 이것도 많이 갔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방산 쪽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 게 얼마 전부터 에너지 쪽이 움직였죠. 그죠? 그리고 미증시에서는 이미 이 금융주가 많이 갔었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미증시 쪽에서는 금융 쪽이 강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이런 차트들 이제 올려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금융주가 트럼프가 지금 요 11월 달이니까 요 때부터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대래 빠졌어요. 한국 증시는. 그러다가 지금 요거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보면은 요 지금 트럼프죠. 트럼프. 이거 요때 트럼프의 당선 효과, 트럼프 효과라고 할게요. 요 효과를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넘어섰다.
예, 요거는 이제 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누르고 있는 힘을 이겨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금융주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세 변동이 좀 강하게 가파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자산이 크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 금융주 단기의 흐름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뭐 전반적으로 추세가 잡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부 종목들 좀 크게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IMF라든가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것들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미증시도 상승을 하는데 아무리 뭐 미국 쪽의 기술력이 좋고 그래도 주식이라는 건 항상 순환매를 해요. 그게 이제 섹터별 순환매, 종목별 순환매, 그리고 대륙별 순환매, 국가별 순환매 이런 이제 차원에서 대륙별 순환매 곧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국 증시 지금 내재 가치에 집중하자. 그리고 버틸 때는 정말 확실하게 무념무상으로 잘 버티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가까스로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증시와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께서는요. 테마와 관련한 앞으로의 전망도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계신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장중에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조영호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 전문가님의 직고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전문가님 추가 대응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그의 전략은 어떻게 적중했나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시면은 지금 제가 갖고 나오는 종목들은 단순히 차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산업적이라든가 또는 개별 종목들의 어떤 스페셜한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명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포인트를 빠르게 좀 찾아내는 게 비법이면 비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씩 좀 배워 나가시면 좋겠어요. 우선 아톤인데요. 아톤은 일단 보안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뮤직하우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어플이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힙합 가수 제이지가 이제 2대 주주로 지분 20%를 확보했다. 이 소식에 아톤 역시 뮤직하우 쪽에 지금 2.5% 지분 보유가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조건은 그거죠.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NFT, 즉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이 IP 쪽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베이스는 뭐냐면은 우선 비트코인이 계속 가야 돼요. 비트코인 강세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갔으니까 또 차선책으로 어떤 종목에서 순환매가 나올까를 찾아낸 게 아톤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일주일에 수, 금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데 13일 날 아톤 그리고 8일 날 제이일렉트릭 그다음에 또 그 전주 해가지고 수금 해가지고 요 수익 지금 요거는 제가 목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써놓은 겁니다. 목표가 달성된 거 그리고 아직 달성이 안 된 것들 이것들은 이제 보유 관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넘어서서 초과적인 어떤 상승이 나온 그런 수익률 이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아톤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갔죠.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는 이제 4,600원에서 이하로 해서 우리가 좀 진입을 하자.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분할 매도로 이제 좀 잡아드렸고 전략을 그리고 손절 가격 잡아드렸는데 여기는 오질 않았죠. 자, 그래서 아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어저께 이 아톤의 분봉의 상황이에요. 분봉의 상황.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적산병 나왔죠. 적산병. 근데 이 적산병은 뭐 봉의 크기가 적산병이라고 하는 거는 1번 봉, 2번 봉, 3번 봉이잖아요. 그죠? 근데 1번 봉이 작을 때도 있고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나서 2번 봉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근데 이 패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다양한 패턴들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전형적인 확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번 봉보다 2번 봉이 더 크게 나오고 2번 봉보다 3번 봉이 더 크게 나오고 그와 동시에 지금 거래량도 확실하게 1번 봉, 2번 봉, 3번 봉 거래량까지 같이 따라와 주면서 이거는 지금 뭐 확실한 어떤 초반에 달림을 보여줬죠.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였어요. 목표가. 여기는 그냥 먹는 거죠. 수익을 우리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봉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상승 삿바형 나왔어요. 상승 삿바형. 자, 상승 삿바형은 굉장히 강한 거를 뜻하기 때문에 쭉까지 끌어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끝이 굉장히 강하게 중요한 분기점이죠. 근데 이 분기점을 지금 돌파를 다시 해버리죠. 그러면서 나온 요 상승이에요. 요때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 어저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좀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전날 아톤을 매수를 못했다. 근데 장중에 이 시세 변동이 나왔는데 이 분봉 보고 내가 추가적인 어떤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 아톤은 어저께 공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아톤은 일단 시총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안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안주 중에서 지금 뭐 안랩 이런 경우들은 이 영업이익이 꾸준하죠. 그리고 또 뭐 슈프리마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영업이익이 있는데 좀 꾸준한 편인데 그 외의 보안 종목들은 이 적자인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톤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 핀테크 요 보안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50%가 넘게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또 투자 포인트였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힙합 가수 제이지가 이 과거 투자한 회사들인데 손 대는 곳마다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제 이 스페이스 X가 내년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또 초대박을 터뜨리겠죠. 예. 근데 이런 제이지가 지금 또 다시 지분 20%를 가져간 회사가 지금 뮤직카우라고 하는 회사예요.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한국 증시 쪽으로는 있었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면서 아톤 여기 이제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요 주가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4,500원 여기서 공략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 공략. 그리고 나서 좀 놔뒀더니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곳들을 돌파를 강하게 해줬고 여차하면은 지금 오늘도 비트코인 그 여러분들 시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 베이스로 해서 지금 94,000달러가 넘었어요. 지금 요거 돌파했어요. 지금 상승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요 아톤 같은 경우도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갔다곤 하지만 한 번 더 밀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단타 개념을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잡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냥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움직인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략 들어간 구간은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한 3일, 4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제일렉트릭인데 어제 엔비디아 4% 이제 또 강세 보여주면서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요 AI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 AI가 과연 이제 기술력이 과거 6개월 전, 1년 전보다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어떤 이익적인 환원이 그만큼 될 것인가? 아직까지 오픈 AI라든가 대표적인 회사들은 적자예요. 적자. 과연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익 또는 흑자 전환이 이뤄질 것인가가 이제 향후 투자 포인트인데 일단 아직 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AI를 어저께도 이제 엔비디아가 같이 그러니까 강하게 4% 가면서 또 나온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렉트릭도 그런 일부분이고 역시 시세 변동이 강하게 나왔고요. 특히 이 과거의 수주 이런 현황들을 봤었을 때 미국 이튼사와의 이 계약이 거의 절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이튼사가 미증시에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더라.
예,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미국에서 최대 에너지 솔루션 요 2등 기업이 강하게 가면은 이 2등 기업과 지금 계약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에 이제 차관을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역시 강하게 간 모습이죠. 방송일 이후로 3일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강하게 간 모습.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HI인데요. 요것도 이제 목표가를 애초에 여러분들께 그냥 굉장히 높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12,500원에서 11,500원이니까 이거 평균 에버리지로 따지면 우리가 12,000원이라고 하는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시초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요거보다 좀 더 12,000원 밑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 BHI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목표가 기준으로는 30% 충분한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이후로 목표가를 초과해서 조금 더 갔죠. 그러면서 55% 정도 더 이제 간 모습인데 지금 이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가장 원전이 뭐 강하게 갈 거다 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SMR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기술력이 상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따져봤어야 돼요. 거기에 꼽히는 종목이 지금 BHI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가는 모습이었고 수주잔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역시 뭐 나쁘지가 않고 계속해서 지금 SMR이라는 어떤 타이틀 달고 계속 강하게 갈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여차하면은 트럼프 당선 이전 취임 이전까지 다시 한번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또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인데요. 지금 과거에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간 어떤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크게 실체가 좀 없다. 실체가 여기도. 근데 지금 최근에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수주를 달고 가죠. 수주를 신규 수주. 실체가 좀 나오면서 이 실적을 달고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여기 중심에는 SMR 소형 원자로 이런 굉장히 메가톤급 글로벌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큰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 끝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BHI. 그래서 방송 이후에 또 여기 노란 색깔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보다 초과해서 55% 굉장히 강하게 갔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 리뷰 드리면서 계속해서 많이 또 AS 추가적으로 들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30일 날 한글과 컴퓨터. 자, AI인데 이 종목은 일단은 갈 만큼 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역시 제가 이제 목표가 이 종목도 애초에 그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는데 한 20% 정도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이제 30% 이상 또 급등이 좀 나온 종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버텼으면은 급등 나오고 급등이 또 나왔죠. 그러면서 시세 변동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25,000원까지. 그래서 일단은 뭐 시세 변동은 충분하게 일단 나온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이 됐으면은 이제는 조금 더 내가 더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좀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25일 날에는 태양금속이라는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 테마주고 해서 이제 뭐 시세 변동이 좀 한 10% 정도 나오고 아직까지 이제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거의 근접해서 갔지만 한 호가 6개 정도 못 미쳐서 일단 도달은 아직 못 해준 모습인데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장 초반에 가온전선이 갑자기 급등 나왔죠. 그러면서 이전에 10%였던 어떤 그 수익 범위가 지금 32%까지 늘어난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죠. 어저께 지금 엔비디아 요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 강세의 흐름에 따라서 AI 전력 수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급등 나오고 나서 쭉 빠졌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AI라든가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호실적 나오면은 또 한번 치고 갈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일단 고점 수준은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sek터가 해운이라든가 그리고 운송, 그러니까 뭐 육상, 운송 그리고 항공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운송, 뭐 운송이라고 하죠. 육해공 요쪽을 좀 이제 강하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일 안에서 이제 해상 쪽에 걸리는 종목이 대한항공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역시 뭔가 좀 남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2, 3년 동안에 뭐 이런 데는 크게 의미가 향후에나 중요하지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여기예요, 여기. 아이고. 예, 무조건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24,000원이에요. 24,000원. 여기 돌파되면은 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를 이제 타는 건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4,000원을 얼마 전에 다시 하고 나서 급등 나오고 뭐 거의 밀리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고점에서. 이런 것들은 쭉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일 이번 주에 이런 뭐 해운 쪽이라든가 항공주 그리고 또 육상 운송 관련된 것들 좀 우리가 같이 좀 지켜보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또 투자하시는데 또 단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 시장의 키워드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잘 알아두면 여기서 급등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은 어떤 키워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바이오 쪽이 또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일부 또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인데 대장주 쪽들은 또 오늘 또 좀 급락세를 좀 보여줬고 그래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했는데 일단 바이오 쪽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초반에 바이오 쪽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40만 원서부터 이제 주가가 시작이 돼서 장 초반에 사실 이 알테오젠이 좀 강하게 좀 밀고 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40만 원을 하방으로 좀 돌파하는 모습 보고 아 오늘 좀 좋지는 않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오늘 이 35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중요한 어떤 1차적인 심리적 지지선인데 이 부분이 오늘 너무 빨리 왔어요.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알테오젠 오늘 뉴스가 굉장히 좋은 게 나왔는데 지금 뭐죠 그거 신약 키트루다 예 키트루다 이 SC 제형 요게 이제 FDA 승인이 어느 정도 났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허가 품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결과가 이제 내년 1월 달 정도에 나와요. 내년 1월 달 정도. 2025년도 01 요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 중순이니까 이제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해서 거진 한 2달 정도까지 남았는데 과연 2달 동안에 주가 변동이 얼만큼 나올 것. 일단 고점에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은 고약하게 나왔어요. 일단 좀 어떤 막 이렇게 이 35만 원을 막 지지를 강하게 해주고 엎치락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너무 쉽게 오늘 여기를 내준 모습이에요. 40만 원을. 그리고 또 이 변동도 좀 크게 나왔고. 근데 이 30만 원대라고 하는 이 지점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게 만약에 허가 품목으로 되면서 지정되면은 그때 기대하는 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상상을 좀 초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아직까지 흐름이 꺾이진 않았다. 그래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이 알테오젠 쪽으로 이 집중해서 하시는 전략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봤었던 알테오젠이 지금 좀 오늘 안 좋게 끝났다면은 그동안 많이 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시총 20조가 넘는 시총에 대한 부담감 막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일부라기보다는 그래도 꽤 다수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시총은 좀 낮은데 밑에 보시면은 아토피 치료제 임상 준비해가지고 임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임상에서 이 치료제를 한 번만 투여한 거 단회 투여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다회 투여.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 투여죠. 반복 투여. 반복 투여했을 때도 과연 요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임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라든가 이런 컨소시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자금이 모아지면은 임상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겪는 현대 질병 중에서 보통 아토피 좀 많이 그거 하죠. 아토피 그리고 또 이제 관절,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라든가 그리고 또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시장성도 좀 환자들도 많고 또 이 약가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좀 있는 그런 건데 강스텐 바이오텍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시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있고 기술력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가가 변동폭이 이제 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보시면은 지금 이 강스텐 바이오도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좀 낮았고 요때 이제 빠진 거는 투자자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 이 어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지금 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은 이제 좀 다시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막 너무 이렇게 고려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한번 가면은 이런 것들은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스텐 바이오텍도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보면 좋겠어요. 자, 지금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요 구간이에요. 지금 요 구간. 그냥 요 구간이 지금 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2,000원에서 2,300원 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공략을 해도 매수 밴드가 되는 건데요. 매수 범위. 여기서는 자신 있게 이 정도 가격대면은 시총이면은 한번 분할로 해가지고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종목이 강스텐 바이오텍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넘기면 돼요.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만 이제 당장 넘겨도 일단 이런 데까지는 예약이 된 거고 이런 데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시세 변동이 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하방으로 가다가요. 지금 이제 돌리는 과정입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누웠어요. 그러면 치고받고 해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겠죠? 여기서. 그죠? 손바뀜. 그리고 또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매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구간을 벗어나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우리가 크게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강세 테마가 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들고 와서 그렇지. 오늘 금융업종도 또 괜찮았고 그 외에 또 오늘 기타 해가지고 전력 설비 이쪽도 괜찮았고 반도체 쪽에서도 일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고 등등인데 오늘 이제 조선업종이 또 이제 시세 변동이 오늘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52주 신고가라든가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면서 더 강한 모습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조선업종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는 회사가 이 HD 현대중공업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근데 그동안 이제 주가가 다시 물론 밀고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이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파업 우려. 요게 일단 오늘 불식이 됐어요. 잠정 2차 합의가 이제 되면서 요게 이제 파업 불확실성이 이제 깨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17만 원이라고 하는 곳을 이 수급 맥점 자리로 이제 설명해드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요 자리에서 강강수월래 패턴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강하게 갔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강하게 치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어떤 저항대에서 한 번 더 가고 나서 밀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또 단기적으로 또 지금 시점에서 좀 고려를 매수 포인트로 좀 삼아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역시 이런 데인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가볍게 지금 돌파를 오늘 해준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파 캔들이 나왔어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돌캔이라고 하는데 돌파 캔들 나오고 나서 추세를 좀 밀고 가죠. 그럼 남은 거는 여기 넘기면은 쭉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가 찍어 누르는 곳이 거의 없고 이거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한 20년간의 차트로 줄여 보시면은 그 뭐 저항대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가 지금 최고가예요. 지금 역대 신고가 수준 신고가 부근이에요. 지금 여기가 신고가 부근. 그래서 지금 누르는 저항대가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 HD 현대중공업. 그래서 17만 원 돌파된 것도 의미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게 나오죠. 시세 변동이. 그래서 이 주가를 지금 17만 원에서 여기까지 많이 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지 그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산법을 17만 원서부터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 못 간 거예요. 한 뭐 20%, 25% 남짓 해서 좀 많이 못 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방 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차트 포인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조선업종 아무튼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조선업종에다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해운 쪽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약주로 HMM 말씀드렸죠. HMM. 그래서 조선업종과는 좀 다른 해운업종이지만 똑같은 범주라고 지금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HMM이라든가 뭐 페노션 또는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해운업종 또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조선업종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 일단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봉이 끝난 게 지금 거의 이렇게 끝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꼬리가 거의 없이 또는 있어도 살짝 있는 그러니까 봉이 굉장히 깨끗하게 끝난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 1승 빼놓고 1승은 좀 많이 갔다가 또 많이 밀리고 했는데 지금 뭐 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업황 자체가 밀고 가는 이 어떤 매수세가 강하다는 소리예요. 매수세가. 그래서 요 부분에 좀 착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이런 STX 엔진이라든가 하나 엔진, 특히 엔진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것들. 그래서 엔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좀 이 중에서 또 우선순위로 지켜보는 것도 지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바이오주와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처음에 짚어주셨던 이 알테오젠이 오늘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알테오젠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특히 오늘 강했던 조선업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황부터 오늘 시장의 키워드까지 쭉 짚어봤는데 과연 최종적으로 골라오신 직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줄기세포 쪽이 이제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굉장히 고점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이제 네이처셀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줄기세포 쪽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그러니까 바이오텍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바이오텍. 그래서 지금 뭐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오늘 방송 이후로 주가가 뭐
100%는 없으니까 밀릴 수도 있겠지만,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이 향후에 혹시나 이제 주가가 밀려도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가 또는 계속적인 보유 그 전략을 통했을 때 다시 한번 밀고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지금 이 확률을 제가 한 80%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확률이 또는 뭐 좀 적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70% 그래서 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아무리 뭐 내가 이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세 변동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은 많이 담을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비중은 좀 작게 좀 진입하자. 예, 신규일 경우에는 요게 이제 좀 당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차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여기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차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 상승 파동이 그 어떤 상승 파동 중보다도 제일 강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끊겼죠. 그러면서 이제 쌍봉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다가 끊겼어요. 그죠? 많이 끊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1번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곳들이 지금 이 종목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해서 총 3번의 강세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일단 뭐 바이오 쪽에 어떤 뭐 강세 그리고 뭐 또 그 당시에 뭐 줄기세포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의료 재생법 뭐 그런 법안 뭐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또 한때 이 바이오 쪽에 강하게 가기도 했었죠. 일회성으로. 그리고 나서 다 빠졌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기는 그러면 이 1번, 2번에서는 다 풍문으로 갔단 말이에요. 풍문. 그냥 기대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일본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일본 회사하고 어떤 그 합작 뭐 그 플랫폼 치료제 그 치료제 상용화 일본 치료제 상용화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 1번, 2번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3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상승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틀리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네이처셀에게는 이제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네이처셀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 줄기세포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파킨슨병 치료법 해가지고 일본 의료기관과 손잡고 이제 실용화, 상용화 했다. 요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봐서 여기를 볼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줄기세포가 향후에 이제 우리 특히 이 바이오 쪽으로 해서 강하게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여기 이 빨간 색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간담회를 한 거예요. 이런 데 비슷한 데서. 그래서 이제 좀 상세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이제 환자들이죠. 환자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우리나라 한국 회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 그 사례가 많겠죠. 아무래도 한국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치료를 그러면 효과가 어땠냐.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파킨슨병 진단은 11년 전에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몸이 한쪽으로 막 기울고 손 떨림 현상 굉장히 심하고 거동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 줄기세포를 치료받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이제 회복이 빠르게 정상적이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지금 휠체어 없이 이동할 정도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생명공학이 바로 이런 게 생명공학이에요. 생명공학. 지금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뭐 기타 바이오 업종들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치료제죠. 치료제. 어떤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를 뜻합니다. 만약에 치료제가 확실하게 먹힌다면 뒤에 장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치료받기 전이에요. 전. 그리고 요게 지금 후. 지금 관절 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거죠. 좌측에서는. 그죠? 그럼 지금 다리가 휘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휘었죠. 관절도 다 닳았고 그거를 지금 이 줄기세포 통해서 그 골절에다가 이제 구멍을 넣어서 거기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주입을 시켜서 이제 연골이 이제 재생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냐면은 우리 다 아는 사람 히딩크 있어요. 히딩크 감독. 그래서 뭐 뉴스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거동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거동도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인데 그 사례입니다, 사례. 지금 보시면은 사진으로만 봐도 아 이게 만약에 다양한 범위에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 쓰임새,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효능이 더 입증된다고 하면은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지금은 치료법이 이 관절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통증을 완화시키는가 아니면은 뭐 그런 치료법이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른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역대급에서 나왔던 요거는 뭐 바이오 거품이니까 이건 아예 고려할 것도 없고 최근에 나왔던 요런 것들 굉장히 강하게 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만 원대, 3만 원 밑에서의 주가는 크게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조금 주가가 밀리더라도 추가 매수하실 생각하면서 이런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 종목이기 때문에 한 방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씩. 자, 그래서 여기 뒤에다 써놨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FDA 승인 기대감 그리고 바이오 쪽에 이제 과거와는 다른 투자 심리가 명확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 이런 것들 3박자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주가의 당위성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과거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질적으로 차이가 명확하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처셀 좀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고점이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 25,000원 또는 뭐 많이 내려가면 여기겠지만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전략 좀 잘 잡아가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자, 오늘 종목 네이처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직후 종목으로 네이처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꼭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지금 국내 시장 흐름 먼저 분석해 주셨고요.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전문가님의 지난주 공략주 아톤 차트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직후 종목 네이처셀이었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